네, 안녕하세요. 현철과 함께, 디지털 디자인 여러분 컨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너무 길어졌더라고요. 한 50분 넘게 해가지고 좀 끊었습니다. 끊고 다시 왔고요. 이번에는 우리 태연이가 한 거, 태연이가 한 바둑판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둑판 잘 만들었죠? 이거 딱 끊어서 딱 보면 이렇게 바둑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둑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면 바둑판 보러 갈까요?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XY 플레인을 잡았고요. XY 플레인에서 그리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9칸 9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간격을 2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간격은 2.0이고 이거는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미러를 2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밀고 또 이쪽으로 한번 밀고 해서 이거 만들었죠. 그래서 미러 해가지고 그만 밀어. 다 민 것까지 해서 이렇게 4개. 바둑판을 이렇게 전체를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좀 특이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했으니까 응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XY 플레인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미러를 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만들었죠. 그 전체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둑판에 요 선들이 생겼어요. 이 선들은 사실 뭐 없어도 되는데, 그런 바둑판에 그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원을 뭐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까지, 원까지. 그래서 나중에 저 원을 앞에 걸 좀 지우고 볼까요?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원까지 이렇게 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화점이라 그러죠? 화점들에 그대로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연이 이거를 바둑판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칼판을 보고 또 이제 캐드를 처음 켰을 때 이런 격자 무늬의 판, 그리드가 좀 생각이 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오목을 둔 기억도 났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룰을 가진 바둑판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 돌, 검은 돌 두 종류의 돌이 이미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은 비워져 있거나 뭐 채워지는 등 임의의 방식으로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바둑판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식의 바둑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고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바둑판의 형상 19개 점이죠. 19개 점에 그 361개의 그 점이 교점이 있는 바둑판을 이제 일단 만들었는데 뭐 겹쳐 있는 선들도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얘를 입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비워져 있거나 채워지는 등 임의의 방식이라는 게 요게 조금 저는 애매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둑판은 전체 하나의 판인데 가끔은 비워졌거나 채워졌다는 게 돌이 이게 채워져 있고 비워졌다 뭐 이런 뜻인 건지, 아니면 바둑판 자체가 변화가 생긴다는 건지, 이런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바둑판을 만든다는 게 사실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국은 3차원 그리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3차원 그리드를 만들었을 때 그 위치에 놓여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거기 막 흰돌, 검은돌, 뭐 또 다른 게 놓여져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을 때 걔네들을 연결해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둑판에서 시작을 했지만 3차원 그리드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3차원 그리드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거기에 어떤 형상을 놓고 그 형상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태연 기대하고요. 앞으로 이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양한 방식, 그 부분이 뭔지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현우죠. 현우의 포인트 크기에 따른 서피스의 크기 변화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각형들이 다 조금씩 크기가 다른데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XY 플레인을 잡았고요. 네, 여기 플레인을 잡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쫙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크게 사각형을 만들고 크게 사각형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 방식을 쓰지 않고 네, 재밌는 방식을 썼습니다. 서피스를 잡고 그 다음에 서피스의 디바이드 도메인을 잡아서 서피스를 아이소트림을 했어요. 이 아이소트림이라는 거는 이걸 등간격으로 쫙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아이소 라인, 아이소 커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네, 영역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딱 잡으면 네, 0에서 10까지, 0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0까지, 10에서 20까지. 이게 U라는 방향과 V라는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서피스에 두 개의 방향이 있는 거죠. 네, 서피스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UV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서피스 상에서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00칸으로 나눈 거죠. 네, 100칸으로 나눴던 이유는 얘가 100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트림을 하면 여기 실제로 100개의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에 전체에서 요거를 다 나눈 그런 서피스가 하나씩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언트림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트림드 서피스예요. 네. 트림드 서피스가 되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언트림드 서피스가 사실 들어 있고 그거에 대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값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면들, 요 면들의 중심점들을 찾아주는 그런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면서 중심점을 찾아주는 컴포넌트고요. 그다음에 이 서피스를 잡아서 이 점을 가지고 스케일을 했어요. 스케일은 각각의 점의 중심을 기준으로 스케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은 뭐 우리가 줄여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스케일을 했느냐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를 구했고 그 거리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리맵을 했어요. 0.3부터 0.8까지의 영역 도메인을 잡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 최소 최대값이 이렇게 바운드로 잡으면 4.1부터 66까지 나오니까 그 영역을 잡아서 타겟 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한 거냐? 바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evaluate surface를 하고요. 네, evaluate surface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처음 만들었던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상의 점을 하나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2차 좌표, 2차원 좌표를 찾아주는 그런 컴포넌트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움직이는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택을 하고 보시면 이게 될까? 네,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UV상으로 0부터 0,0인 부분이고, 쫙 움직여서 여기가 1,0, 그 다음에 1,1까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영역을 얘랑 맵핑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점을, 이제 내부의 점을 하나 찾는 건데, 그 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만들었던 사각형을 가지고, 사실 이거 서피스로 만들어서 가면 더 좋았겠죠? 네. 그 서피스로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이거 살짝 바꿔놓을게요. 헷갈리니까. 네. 서피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리파라메터라이즈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리파라메터라이즈라는 걸 했고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고 가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리파라메터라이즈라는 걸 했고 리파라메터라이즈는 뭐냐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시작과 끝을 잡아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서피스의 영역이 이 길이를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사실은 제어점 때문인데 아마 잡히는 방법이 0부터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또 서피스를 우리가 다루는 그 영상에서 또 다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요점을 싹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이소트림을 했고 아이소트림을 했던 그 각각의 점들과 여기 있는 이 점 있잖아요.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과 이 점을 라인으로 연결을 해보면 라인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각각의 점에서 저 점까지 딱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점에서 요점까지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디스턴스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의 값이 아까 여기 가까운 점, 가장 가까운 점 여기 요점이겠네요. 요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가장 먼 점 어디쯤일까? 여기겠네요. 이게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요 부분은 0.3이 되게, 이 부분은 0.8이 되게 스케일을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스케일을 그대로 어떻게 100개의 스케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사각형, 100개의 기준점, 그 다음에 100개의 스케일이 나가서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 딱 보시면 네, 이렇게 됐죠. 이제 라인 지우고 볼까요? 라인 켜놓고 보면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들이 네, 저 사각형이 이렇게 쫙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라인을 다시 끄고 보시면 네,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이 쫙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잘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너무나 곳곳에 널려 있는 네, 곳곳에 널려 있는 저도 아마 이거 처음에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죠. 그냥 어트랙터를 설명하는 그런 간단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우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떤 값이 오면 리맵해가지고 범위를 찾아내주는 예, 그런 거고 그걸 스케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아이소트림 예, 분절하는 그 방법을 썼던 거고 네, 그런 게 잘 연결되어 있지만 독창적인 방법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트랙터를 지금 하나를 썼는데 어트랙터를 여러 개를 써본다든가 당연히 어트랙터는 우리가 처음에 이게 형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다뤄주되 네, 다뤄주되 어트랙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또 이걸 입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걸 3차원 그리드로 만들어 놓고 그거의 볼륨을 바꿔주는 것도 일단 연습을 해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형상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3차원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약간 그 방향에 맞춰서 뭐 돌게 만들고 찌그러뜨리고 그러면서 또 걔네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예,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어떤 글을 남겼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네. 그래서 포인트에 따라서 서피스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면 재밌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서피스를 생성을 했고 그다음에 중심점을 찾았고 그걸로 서피스 스케일을 조절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현우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4번, 5번을 가지고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이어서 하원이가 네, 좀 늦게 올리긴 했는데 네, 그 앞에 서피스를 하나 이렇게 놨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파일을 같이 보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단 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려줬는데 사진을 보면 이제 옛날에 설계했던 그런 건가 봐요. 뭐 레벨 뭐 1, 2, 3, 4 있고 이렇게 계속 램프가 가고 이렇게 하나 보죠. 그래서 7, 뭐 8,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나 봐요. 한번 찾아볼까? 4부터 5는 어딨죠? 5? 네. 5는 안 보이고 아무튼 6, 7, 그 다음에 8, 9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네. 아무튼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아무튼 그렇게 쭉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글 보고 올게요. 네. 글 보니까 그리드를 만든 후에 그리드가 만나는 점에서 선을 그어서 8은 800만큼 네. 그 다음에 9는 900만큼 면과 수직하게 올렸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이거는 그냥 3000의 사각형이란 뜻이겠죠. 3000의 면을 만든 후에 1200에서 1500 사이의 점선을 면과 수직하게 올라오게 해서 구현해 봤다. 그러니까 바닥면에서 위에랑 만나는 거 해야 되는데 이 도형을 아직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뭘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3000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3000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냥 서피스 4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쫙 잡아서 볼까요? 네. 이렇게 적당히 잡고 네. 꼭 정사각형일 필요도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 요걸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서피스에 뭘 잡았냐면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 아까
현우가 봤던 거랑 똑같은데 이거를 또 그룹으로 해놨네요. 네, 그룹으로 해놨는데 네, 옛날 컴포넌트죠. 서브 서피스 아이소트림이랑 같은 거고요. 네, 그래서 서피스 잡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 해서 서브 서피스 잡는 겁니다. 그래서 U, V 개수 나눠서 아이소트림 하는 거랑 동일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또 마침 현우 거 하고서 왔으니까 네, 그 내용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6칸 6칸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심점 잡았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했냐면 리스케일 넘버라 했어요. 리스케일 넘버도 동일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 어떤 값이 오면 그 값의 바운드, 그래서 시작과 끝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도메인을 잡죠. 그래서 이 소스 도메인에서 타겟 도메인 사이까지로 네,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네,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200에서 2000 사이로 네, 네, 이 면적을 조절을 했어요. 네, 이 면적은 지금은 사실은 동일한데 네, 그 면을 어떻게 다르게 잡았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면을 만약에 그래도 이거 이렇게 나눴는데 좀 다르게 좀 잡아볼까요? 네. 네, 제어점 키려다가 네, 단축키가 똑같아가지고 네, 녹화 꺼져버렸어요. 네, 제어점 켜기 딱 한 다음에 네, 요거를 만약에 요거 이렇게 쓱 옮겼습니다. 그럼 이제 면적이 조금 달라지겠죠? 예, 면적이 조금 달라지면 실제로 저기 들어가는 면적들이 예, 제가 약간 정사각형으로 안 했으니까 네, 분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사각형이 아니니까 그 달라지는 값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1200에서 1000 아까 500이었나요? 2000 네, 1200에서 2000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닛 벡터를 잡고 이거를 라인 SDL 네, 그래서 요 G 방향으로 네, Z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값이 가는데 얘를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섞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런 값인데 요거를 살짝 섞었습니다. 섞었으니까 이제 그 면적에 따르지 않고 약간 랜덤하게 올라가겠죠. 네. 지금 보시면 1200, 1500 너무 긴가? 너무 센데. 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쫙 올라가는 네. 실제로는 3000이니까 훨씬 더 크게 그렸어야 됐겠구나. 네. 스케일을 좀 키워서 볼까요? 네. 스케일을 키워보자. 네. 여기서 스케일을 네, 여기 잡고 여기서 한 20배? 20배 정도 키우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키워서 보시면 원래 이제 지터를 쓰지 않았다면 그냥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애가 됐을 텐데 지터를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지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섞었어요. 네. 자, 이렇게 섞은 결과가 나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그룹핑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그룹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클러스터로까지 만들 필요는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간단한 거니까. 네. 복잡해지면 이제 그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참조해 왔을 때는 그걸 가져다 썼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앞에 이제 현우가 했던 거랑 같은데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쓰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던 이미지랑은 좀 너무 다른 것 같고 이 뒤에 뭔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보면 뭔가를 더 하려다가 네, 잠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컨셉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까 보여줬던 그림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실제 모형 만들었던 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여줘서 레벨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올리고 하는 과정들을 만들겠다. 그 경로를 뭐 찾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설계할 때 했다고 했으니까 설계했던 프로세스를 좀 정리하는 것.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 아까 글 어딨지? 네. 그래서 이렇게 1200, 1500 여기 1500으로 되어 있네. 네. 그래서 점선을 수직하게 올려오는 게 아니라 네. 요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 레벨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줘야, 네, 그게 더 의미가 있겠죠? 네,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용운입니다. 용운의 그 복셀라이제이션에 복셀 가지고 이제 쫙 정리를 했어요. 한번 그 레포트를 쓰는 수준으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네, 파일을 올리진 않았고, 네,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 네, 복셀라이제이션을 이제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셀은 볼륨을 가진 픽셀, 예, 이런 뜻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렇게 우리가 그 정육면체를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도 다 픽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실제로 물질은 다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3D 프린터도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그런 프린터도 있지만 해당 위치마다 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굳혀가면서 만드는 그런 프린터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작은 정육면체 또는 부피를 가진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형상을 구현하는 것, 네, 요거를 가지고 한번 나눠서 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복셀이 되고 이걸 이제 전체 형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사실은 서피스를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 이미지가 또 굉장히 그 약간 올드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뒤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런 이미지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나오죠. 어디, 여기 있나요? 뒤에 나오던가? 네. 좀 이따 볼게요. 네. 아, 여기 나왔구나.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이거 제가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네, 친구네 집에 갔다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를 봤었는데, 정말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거를 다 이렇게 그 렌더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네, 그래서 그런 그 게임이죠. 게임이고, 그러니까 복셀을 잘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복셀 그래픽을 활용한 뭐 X선, 음극선, 자유공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메스를 하나, 그러니까 이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복셀의 크기,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몇 칸으로 나눌 거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이걸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이걸 보면은 이미 다 그림을 어디선가 그렸어. 네. 다 그리고 참조를 잘 해오고 뭔가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과제를 하기를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네. 아무튼 레포트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복셀라이제이션 알고리즘까지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하나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 형상을, 네, 왜 알파, 베타, 감마가 갑자기 탁 등장을 했는지, 네, 아주 수학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네. XYZ죠. 이렇게 형상을 잡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웨스를 형상을 담는 전체 크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알파의 소문자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표현을 해서 이 복셀에 이걸 이제 칸을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심점 좌표를 구해도 좋고, 아무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컨투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컨투어를 이렇게 해서 그 형상을 이렇게 잘랐고, 다시 Y축으로도 잘랐죠. 이렇게 잘랐고, Z축으로도 또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우리가 와플 구조처럼 쫙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세 방향의 단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단면들에 있는 요 면들의 교차점을 찾았다고 했어요. 이걸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이제 불렀고, 네, 여기는 교차점들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이제 끝점들이 아닌 교차점들을 이렇게 찾아냈고, 그 교차점들에다가 이제 복셀로 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중심에 있던 이 면들이 나왔던 거겠죠. 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끝에가 이렇게 끝나는 이유, 네,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면의 교차점들에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요 면에 예를 들면 여기 5칸, 예, 그 5칸으로 이 밑에가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면이 평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요 끝점들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네,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근데 복셀이니까 이제 이게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복셀의 단위에 따라서 데이터 용량과 물체의 표현력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은 줄일 수 있으나 물체 디테일한 표현은 줄어들었다. 당연하죠.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0 by 10 by 10으로 하면은 1000개지만 이걸 100칸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되네. 100만 개죠. 예, 100만 개가 되니까 1000개를 다루는 거랑 100만 개를 다루는 거랑 1000배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그래서 복셀을 단순한 정육면 직면체가 아닌 바운딩 박스로 해서 바운딩 박스는 일단 네, 전체를 꽉 채우는 거니까 우리 상자에다 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썼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원했던 거거든요. 네. 이 그림을 원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어디서 막 우리 적분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쵸? 구분구적법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 컨투어로 이렇게 해주고 쫙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쭉 썼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걸 이제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뭐 바둑돌을 쌓는 것도 해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영상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쌓는 것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복셀라이즈 제가 썼던 거 한번 쫙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컨투어가 힘들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그 3차원 그리드로 점을 깔고, 예, 거기에 이 점들이 메스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로 구분하면 형상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복셀들을 거기다 까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우리 디스패치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선택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그 점이 그 위치에 있는데 그 복셀에 들어가는 점들을 여러 개를 둬서, 네, 여러 개를 둬서 예를 들면은 뭐 8개로 이제 좀 이렇게 내부의 점들을 찾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옥트리를 만들어서 8칸으로 쪼개서 세 방향으로 쪼개면, 그럼 그 8개의 점 중에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형상을 다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큰 형상이지만 바깥에서는 좀 더 작은 형상이 되게, 예. 그러면 데이터는 좀 확 줄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양,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용량이 작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줄이면서 형상을 좀 더 매끈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셀을 지금은 다 동일한 형태로 이제 쭉 썼는데, 그게 아니라 복셀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복셀의 사이즈를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방법, 예, 그런 방법과, 또는 몇 가지 옵션으로 형상을 좀 조절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좀 재밌게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어떤 형상이든 몇 개의 블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의 블럭으로 쫙 쌓아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 형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쫙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네, 준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이는 그림을 쭉 올렸는데요. 투명도가 조절되는 그런 마름모예요. 그래서 마름모 4개를 조금씩 띄어서 면끼리 마주보게 그린다고 했고요. 네, 이렇게 마름모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쫙 복사를 했어요. 네, 복사를 했는데 이거를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결국 이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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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일종의 그리드 같아요. 그리드를 사용해서 쓰면 좀 더 쉽게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거를 배치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랜덤하게 투명도를 조절해서 패턴을 완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명도 조절을 하면 되죠. 그쵸? 우리 투명도는 하나의 값, 알파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쫙 조절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름모 4개를 면끼리 접하게 하고 거리를 띄운다. 그 다음에 배치한다. 여기까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마름모 각각의 투명도를 랜덤하게 지어서 패턴을 완성한다까지 좋은데, 여기 약간 힌트가 있어. 뭐냐면 형태가 좀 달라졌거든요. 네. 지금 이게 아마 복사하면서 같은 복사하면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마다 그러니까 형상과 그 다음에 또 투명도와 이런 것들을 쫙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형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 마름모들이 만나는 요런 이 길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름모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꿀지를 고민한다면 굉장히 좀 특별한 재밌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는 너무 간단하고, 네, 그 마름모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치는 일단 평면적으로 이렇게 하되, 예, 여기서 변화, 이거 다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이 투명도를 막 이렇게 도시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 좀 더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정제의 팔면체 배치인데요. 예, 팔면체를 일단 만든다고 했고, 정팔면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팔면체를 이제 합친다고 했어요. 팔면체 3개를 이렇게 어떻게 합쳤어요. 근데 팔면체 3개가 저렇게 합쳐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딱 그렇게 맞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각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팔면체의 각도가 있으니까, 정팔면체 각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육면체처럼 그렸는데, 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정육면체가 됐죠. 네. 정육면체와 정팔면체는 사실 되게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5개의 그 정다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 정팔면체는 이렇게 한 세트예요, 둘이. 예, 둘이 이제 상호 보완되는 그런 커플인데, 네. 정팔면체 꼭지 그 중심들을, 삼각형들의 중심들을 연결하면은 정육면체가 되고, 또 정육면체의 중심들을 또 연결하면 정팔면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복사를 하는 그림을 쭉 만들었는데, 그 복사를 지금 정육면체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랬을 때 정육면체들의 중심을 다시 연결을 하면, 아까 제가 뭐가 된다 그랬죠? 정팔면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팔면체들의 배열을 정육면체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치환하는 방법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팔면체를 쫙 깔았어. 그 다음에 세 축이 생기잖아요. 팔면체니까. 네. 그래서 팔면체의 세 축, 이 세 축은 이 정육면체에서 서로의 그 마주보는 면의 중심을 연결한 그 축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를 이제 돌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90도 돌면 다시 같은 도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돌릴지, 또 돌리면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닿아 있다가 돌면은 그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조절할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팔면체의 긴 축이라고 하면 정팔면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거를 딱 붙이려면, 이걸 좀 길게 만들려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정삼각형 2개가 되는 그런 거였다면 이게 그게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팔면체를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시고, 제가 볼 땐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개도로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각을 주는 방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맞춰서 3개를 붙일 건가, 네, 그거를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복사해서 배치를 할 건가, 이게 또 포인트겠죠. 또 하나는 그 긴 축에 랜덤하게 어떻게 회전각을 줄 것인가,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네, 팔면체의 성질을 잘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 붙였을 때 생기는 효과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의 그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영은 이런 걸 올렸어요. 벽돌 만들기, 벽돌을 일정하게 쌓기, 그 다음에 랜덤하게 벽돌 회전시키기, 이게 세 과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회전시켜 무게중심을 유지하느냐, 또 회전 각도를 어떻게 잡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현이 보여준 그림이랑 너무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이 같이 의논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둘이 같이 한번 좀 의논을 해보시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벽돌을 어떻게 회전시킬까, 예,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잘 보시고, 중요한 건 제가 진현 거 할 때 설명을 했지만 벽돌을 어떻게 올려놓을 건가, 예. 아래 벽돌이 위에 벽돌을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면서 회전시키는 거를 고민할 것이냐, 이걸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뭐 허공에서 도는 벽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뭐 서로 논의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친구를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 걸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가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자기만의 생각을 좀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좀 올려주신 거 봤고요. 아직 안 올린 사람들 한번 같이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과제를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네, 한 달 안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개별 프로젝트로 좀 진행할까 싶어요.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 1대1로 좀 하는 것으로, 네,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면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랑 대면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요 내용 리뷰한 것들, 또 서로의 것들 좀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시간을 하루 종일 좀 잡아 둘 테니까,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와서 제 방에서 뭐 한 1, 20분씩이라도, 얘기를 하고, 방향을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면 대단한 거 만들어 오지 마시고, 네, 그려오세요. 그려오시고, 자기 생각을 프로세스를 정리를 잘 하시면, 예, 거기서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대면으로 만나요. 바이.